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싱글맘입니다. 나는 30대 중반입니다. 아들 한 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사귀었습니다. 남편은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화재 사고가 일어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남편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심각했죠. 그래도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불에 탄 남편의 몸을 들고 한참 울고 쓰다듬고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이었다는 그저 끔찍하고 무서웠겠지만 남편이었다면 억장이 무너졌죠.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어린아들과 초죽음 상태로 한동안을 지냈는데 목구멍이 포도인 데다 아들이 어리다 보니 당라도 일을 제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만약 넉넉 슬퍼하기 현실이란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당장 전세집 대출금도 다다이 따박따박 나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정글이 오래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선 매일매일 남편이 그리워 눈물이 철철 흐르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방구석에 들어앉아 눈물만 고 있을 팔자가 되지 못했죠. 온 보상금 그리고 시댁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전 미용실을 개원했습니다. 결혼 전에 전 미용사로 오래 일을 했어서 당장 미용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참 다행이었죠. 전 솜씨가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었죠. 희영아, 난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냥 가정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어. 내가 큰돈을 벌지 못하지만 난 퇴근하면 아내와 아이가 집에 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크면서 엄마가 맞벌이 한다고 집에 안 계셔서 그게 늘 싫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빈자리를 안 느꼈으면 싶기도 하고 말이야. 대신 내가 투잡을 뛰어서 그래도 너한테 돈 벌어오라 소린 안 할게. 최소한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까지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말이었을지도 몰라. 나도 어릴 적에는 바쁘게 일하시던 엄마 덕분에 너무 외롭고 어려운 사춘기를 보내왔으니까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어. 아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돈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과 따뜻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잘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 내가 엄마가 되어 일하는 거여서 아이를 맡기는 게 어쩔 수 없이 많아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맡기게 되었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남편도 없으니까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를 위해 준비해야 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어린 아들에게 미안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 그래도 상황은 그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는 곳이야. 학교가 가까워서 학생들도 자주 외주고 내 솜씨도 꽤 괜찮아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최근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가 발생했어. 이미 나이 든 경력과 실력을 모두 활용하여 신중하게 일을 진행한다. 그때 여성분의 파마를 맡아주고 있던 시절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어머, 너야. 중학교 3학년 일반 조희영이 아니었나 하며 환한 미소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파마를 하는 손을 멈추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을 떠올려 보니 그녀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성격이 약간 강하고 이기적이라서 친하지 않았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첩하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동창을 반겨주었어요. 커피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녀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니 몰랐어. 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도 잘 그리고 솜씨도 좋았잖아. 내 머리를 부탁해도 이쁘게 다듬어줬었고 결국은 이렇게 미용실을 차리다니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언사에 살짝 어색해하며 웃어 보였고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야.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데 남편은 5년 전에 사별했고 나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야, 그럼 너가 과부가 됐단 말이니? 라며 놀리는 듯한 얘기에 다소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참 손끝이 예쁜 여자들이 팔자가 좋다더라. 정말 놀라워. 재미있는 일이야. 라고 대답했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어설픈 말을 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일단 웃어 넘겨봤다. 그 말에 일일이 대응하면 미용실 사업을 안 했겠지만 예의 없이 자랑하는 진상을 몇 번 겪어봤던 희영이라면서 무시했다. 그런데 그날 속사포같이 자기 자랑을 하는 동창이 나타났다. 어차피 한 동네에 사는 것이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야겠다 싶었다. 여기 미용실 건물은 저희 가족이 소유한 건물이에요. 시아버지는 건물주이고 남편은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 딸은 학교 다니는 중이에요. 시댁이 재력이 있어서 결혼 전에 텔레마케팅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가정에 충실해요. 신영 씨, 잘 시집 갔네요. 터주대감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미용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단골이 많아져요. 지인들에게 소개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오늘 예약 없이 왔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희영이의 말투는 곱답지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나의 미용실의 단골이 되었다. 건물주이자 돈 있는 고객이 손님이 늘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말이죠. 사정은 전혀 달라요. 동창은 진짜 제 미용실에 단골이 되고 싶지 않고 진짜로 거슬린다 네 알아요. 처음 방문한 날부터 머리 정리하고 나가면서 대뜸 할인을 요구하는 동창이 희야. 설마 너. 다른 손님들한테도 제가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알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뭐 동창 할인해줄래요? 50% 할인 안 돼?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아버님 말이 신혼연엔 내 미용실을 빼고 내년이나 동물병원 오겠다고 하시는데 뭐 꼭 내가 건물주의 며느리인가 봐. 그런 말은 아니니까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응, 솔직히 말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용 시술 받고 나서 동창 할인을 먼저 얘기하는 건 진짜 개념이 없고 지랑 나랑 동창이 하필? 할 정도로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날 인정 안 했으면 나도 기억 안 나게 생각했거든요. 동네 소문이 이상하게 퍼질까봐 불편하고 지가 건물주의 며느리라서 자기 마음대로 개구치면서 마치 가게를 빼앗겠다는 느낌도 들어서 전 입고 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주고 그 동창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이고 참 힘들었어요. 서비스업의 애환을 다시 느끼며 미용실을 마무리하고 퇴근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뻔뻔하게 해맑게 웃으며 미용실에 습격해온 진상 동창이었어요. 내가는 사이에 머리 정리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쩐 일이야? 혹시 뭐 파마한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집안일이라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갑자기 탈모가 심해졌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맥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마셔봐야겠어. 아무래도 두피 마사지도 같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은 내가 구로에 다니는 청담동 헤어샵이 있는데. 아휴, 그래도 동창 의리가 있지. 어쩔 수 없이 그 미용실로 가게 되었어. 두피 마사지를 받으며 동창은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 어제 파마했다고 가서 오늘 두피 마사지는 서비스로 받은 거지. 그래도 내가 계속 청담동 미용실에서 머리하니까 머리가 많이 상하더라고. 하지만 동창이니까 말 못했지. 그래서 오늘은 두피 마사지로 기분 좋게 받을게. 괜찮지? 참 웃다가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 찔렀습니다. 머리가 상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 있죠? 전 비록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때론 타박을 들을 정도로 파마나 염색약은 고급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격 받고 동네 미용실 장사하면서 그런 좋은 약을 쓰면 뭐가 느냐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분 전환하러 오는 곳이 미용실인데 쁜 약을 써서 머리결 상하게 하면서 퍼이 염색을 해주는 건 상도가 아니라는 제 가치관이 명확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 더 받더라도 좋은 약을 쓰자. 그런 줄 알아서 제 미용실을 찾는 고객치고 약이 나빠서 머리결이 상했다는 컴플레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동네 미용실을 운운하며 명색이 동창 운운하며 서비스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동창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저 진상짓을 대체 어느 선까지 받아주고 물러내야 하나 고민이 날로 깊어졌죠. 하루는 한창 손님들이 몰려 바쁘게 미용실에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또 그 진상동창이 미용실을 방문했다고 한쪽 손엔 만두와 김밥 등이 꾸러미를 들고 또 다른 손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미용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지금 손님이 많아서 내가 좀 바쁜데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와서 얘기해. 어머, 얘는 명색이 동창이네. 넣어보려고 일부러 놀러 왔는데 사람을 그렇게 문전 박다니. 안 그래도 아버님이 여기 내 동창이 하는 거 아시고 내년에도 재계약 생각 있냐고 또 부업을 바꾸지 말고 계속 미용실에 입점하자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줄 알고 있나요? 아, 내가 고마워한다고 생각해줘서 동창끼리 서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서로를 챙기겠어요. 돈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권리금과 월세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최근 경기가 어려운데 월세가 오르고 권리금이 올라가면 더 어려울 텐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큰 힘이 없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애써주는지 감사해요. 맞아요. 월세가 인상되지 않길 바래요. 이미 지불하고 있는 월세도 상당히 비싼데. 아, 집에 세초로 나서 다시 불편해지지 않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건물주가 되는 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오늘 저희 딸을 오후 5시까지 매내도 될까요? 스텝을 따로 쓰지 않고 혼자 하는 미용실이니까 손님을 돌보느라 딸을 신경 쓸 수 없으면 난 걱정 중이거든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딸을 좀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 손님들이 많아서요. 아이고, 집에 가면 다시는. 어머, 난 항상 조심성이 많고 걱정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누가 내 걱정을 맡았을까요? 아이는 색칠책과 유튜브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혼자 논답니다. 정말 주의 깊게 봐줄 걱정 없어요. 날 점심도 내가 사서 저기 사거리에 만들란 김밥 맛집 있잖니. 내가 30분이나 넘게 줄 서서 사온 거니까 딸이랑 같이 있다. 맛있게 먹어. 절대로 더 늦지 않고 딱 다시만 되면 데리러 올게 부탁해. 희영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따라 오라이를 미용실에 맡겨놓고 거기서 홀로 가는 동창이었던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눈만 깜박이며 절 쳐다보는 6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짜증을 낼 수도 없다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그 진상 동창이 딸아이를 미용실에 둔 거야. 아무리 얌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라고 동창이 말하긴 했지만 남의 집 아이를 일하는 공간에 둔 채로 사람들 머리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 내 미용실이 그리 크게 아니었고 동창의 딸아이가 미용실 중앙에 손님 테이블에서 어지럽게 스케치북이나 그림 도구 등을 펼쳐놓고 노는 터라 손님들이 불편한다고 은근히 말했어. 한 마디씩 좀 이러다 뭐다 해서 좋은 아가씨들이 손녀를 키워서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손님들이 그러진 않아서 동창의 딸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다 편할 것 같았지만 아이는 얌전한 것이 아니었어. 솔직히 얌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동은 어른들이 성가신성을 나타내는 살짝 장난치는 존재니까요. 저도 어머니이자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을 잊어선 안 되겠어요. 스텝을 따로 쓰지 않고 혼자 하는 미용실이니까 손님을 돌보느라 딸을 신경 쓸 수 없으면 난 걱정 중이거든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딸을 좀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 손님들이 많아서요. 아이고, 집에 가면 다시는. 어머, 난 항상 조심성이 많고 걱정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누가 내 걱정을 맡았을까요? 아이는 색칠책과 유튜브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혼자 논답니다. 정말 주의 깊게 봐줄 걱정 없어요. 잡지를 보며 뜨거운 커피를 마시던 여자는 손님을 밀쳐 커피를 쏟아버렸다. 그 손님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되었고 여자는 사과를 하며 병원비까지 내야 했다. 그런데 미용실에는 다른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와 함께 있는 남자아이도 있었다. 이들은 미용실에서 난리가 나며 방황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버렸다. 이후 마침내 다른 예약 손님도 화상을 입고 미용실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여자는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때 진상동창이 등장하여 딸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왔다.
그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서 빨리 딸을 데리고 저녁을 먹이러 가야 했다. 그런데 딸이 배고파하며 계속 울었다. 또한 자신도 피곤해서 일찍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다. 그 이유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은 안 돼요? 아니요. 이런 초면에 급한 권유를 받아서 오로지 아이 맡기는 사정이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요. 난 뭘 억지로 괴롭히려고 아이를 맡겼다고요? 정말로 급하고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보고 나니까 사고가 없다. 싸가지도 없는 행동에 그쪽은 부모조차 없어 뭐라고 합니까? 싸가지랑 해줬었어요. 지금 그렇게 막말해 성의가 궁금해. 나이 건물주 응원 막연하게 혼인자는 무슨 뜻이야? 건물주 며느리는 며느리에만 말하지 마. 당신 그런 말을 믿는 게 정말 믿을만하지 하휴 세상이 어디 또 돈이 있다고 우둔 얼마 전에 이 나쁜 여자는 그냥 뭐 더 말할 게 없어. 아오, 왜 이렇게 여기 그만이 나때 그만이야. 어떻게 또 돈을 어쩌면 좋겠니? 아유, 돈이 없는데도 저딴 싸가지 같은 것이 나왔어. 너 정말 얼굴이 어딘지부터 맞추고 성격까지 완전한 것 같아. 헤어스타일 제대로 한 것부터 자른다 해도 괜찮겠니? 알겠어요. 너와 같은 여자를 상대로 했어서 내 명예도 망가졌을 것 같아서 이만 가야겠다. 아휴, 똥을 싸면서도 떼어가며 겁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아. 이 미용실에서 종일 손님을 대하면서 피부 관리부터 두피 관리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 내용을 다 아는가 하면 한동안의 일을 다 알아서 그렇게 동창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수다를 대신해서 욕설을 해준 손님이 미용실을 떠날 때 정말 감사했어요. 나가는 단골 손님이 몰래 윙크를 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쥐어주신 건 기억에 남네요. 손님은 다 이해한 것 같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와 문을 열 수 없는 진풍동창을 대충 달래주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동네 입주도 있으니까 아마 딸아이를 다시 자신의 미용실로 데려올 것 같진 않았어요. 미용실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작업 후 모두가 미용실을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가게를 조금 일찍 닫으려 했는데 나이가 어린 중년 남성 한 명이 미용실에 들어왔어요. 혹시 컷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가게는 이미 마감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옷 컷이라고 말할 뻔했지만 컷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 일단 받겠다고 했어요. 컷 후에 샴푸도 해주고 머리를 잘 다듬어 주었는데 손님은 제 컷 스타일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솔직히 이 동네 미용실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컷 기술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샴푸를 할 때도 두피 마사지 등의 기술이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았어요. 요 샴푸와 두피 마사지만 하는 건가요?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만 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받아드릴게요. 기분 전환을 원할 때는 말씀해 주세요.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머리가 아프다며 샴푸와 두피 마사지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담배를 끊으셔서 일종의 용도로 받았다고 하시던데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말하자면 그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제의대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죠. 저희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나누었어요. 점을 찍는데 그의 이야기는 내게 특히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한 대화 방식에 감사하다고 느꼈죠. 그 저녁 이후로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는 서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저희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팔길을 직접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모험의 가능성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의 매너와 따뜻함이 우리 둘 사이에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냈죠. 그의 존중과 지지로 우리는 서로를 힘들 때 격려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우정을 만들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그 특별함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죠. 두 개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의 우정은 미래를 밝게 비춰주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게 한 건 그 남자 손님이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그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입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들, 또 다른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고마워요를 전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감기나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함께한 시간들, 함께한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모두 너무 보람찼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제게는 작은 말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전하고 싶어요.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뜻깊어서 이야기를 썼네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함께였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에 뭐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고 신분 확실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니 저녁 한 끼 정도 하는 것 괜찮겠지 하고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말이 잘 통하더군요. 남자 손님은 50대 중후반으로 저보다 거의 20살 넘게 연상이었다. 그런데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인지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게 인상이었고 실제 나이를 듣고 전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제 나이 듣고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하긴 사장님에 비하면 전 지금 할아버지 사장님은 나이도 젊고 거기다가 너무 동안이 이런 식사제를 하는 것도 솔직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뭐 서로 저녁 함께 하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 있나요? 저야말로 신사적이고 매너 좋은 단골 손님을 만나게 되어서 요즘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가끔 저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부담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즐겁게 식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물론 그쪽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데이트질을 하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저는 좋다고 대답했고, 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서로 만났을 때부터 양측에게 마음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하고 강한 끌림이 있었죠. 계속 만남으로 신뢰가 쌓이고 친절한 성품을 가진 그 남자와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령 차이가 있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만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남자가 말했어요. 희영 씨에게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도 매너가 아닐 것 같아서 이제 말할게요. 희영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 소유주가 바로 저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속임수를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건물을 살펴보러 다녀와서 그쪽 미용실에 갔는데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라는 것을 말할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당연히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젠 확실히 알게 됐지만 원래 세상이 이상해요. 뭔가 대단한 이유는 아니지만 재력을 보고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설계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말로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럼 아들 며느리가 있겠죠? 혹시 그녀의 이름이 오신영 맞나요? 아니요. 희형 씨가 제 며느리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나요? 아, 그녀가 저희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고 제 동창이라서요. 아, 살다 보니 이런 점이 있네요. 우연의 장난인가 봅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나를 깔깔거리게 하고 박장대소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 손님과 내 친정 가족,
그리고 내 아들의 동의를 얻어 재혼을 결심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재혼을 결정한 이유는 그 남자의 노력과 특히 아들에게 좋은 아빠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주말에 쉬고 싶을 때도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 놀이공원이나 등산을 다녔고 목욕탕도 함께 가면서 어느새 아들처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들이 낯가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며 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빠의 자리를 채워준 그 남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살림을 함께 하고 싶어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혼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예전 동창이 미용실을 방문했고 오랜만이다라며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희영아, 오늘은 내가 팁도 주고 싶어. 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고마워하지만 그분의 말에 공감한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목구멍까지 오르는 게 가가스를 삼킨다더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더라. 아, 세상에 새끼들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뭉툭거리며 빠져나가요. 머리 점점 줄어든다니. 이러다 대머리 될 것 같아 시간이 흘러가겠는데 어머나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험하게 말을 해서. 아, 머리를 자주 빠뜨려서 그런 것일까? 내 시아버지는 왜 이러셨지? 양을 보내버리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야. 이게 다 그 노망연가 때문이야. 그래도 이 나이에 잠을 이리 자는 건 뭘까? 나이가 많으신가요? 아저씨 50 중반이면서 좀 우리 시아버지라 할 만한 연세인데 내 남편이 나보다 한참 연하니까 시아버지는 좀 덜하겠네. 그래도 시아버지가 우리랑 동갑이라니 그건 더 불편하겠어. 신랑 아주 내혼시켜 이에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떳떳하게 식사하려고요. 아저씨 만나신 남자 없었어? 그런 건 없어. 미용실에 가는 길인데 이제 왔네. 여기 앉아 내 동창에게 인사해봐. 우리 재혼할 분이 왔네. 동창은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얼마나 놀라던지 에이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데 하고 소리 지른다. 미용실 의자 뒤로 거의 발라당 낮아질 뻔했던 모습에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진짜 한참이나 그랬죠.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재주 있는 사람이 맞다니, 우리 시아버지까지 그것을 몰랐다니,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다 있다니.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내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진상동창은 정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겨우 표정 권리를 찾아 인사를 하고 미용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그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인 나와 진상동창 부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넓어서 함께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며느리인 나는 불편했어요. 남편에게 웬만하면 아들 내외를 분가시게 어떨까 했고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며느리 부부는 원래 살던 집에서 떠나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넓은 집에 남겨두고 좁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네. 아들네가 생활을 시작해서 걱정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온실에 화초를 심거나 회계사를 대신해서 꾸리고 싶어 한다. 시험 준비를 시켰지만 5년째 실패한 상황에서 며느리는 오만하고 쇼핑만 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이며 제가 읽어보았던 책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부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며느리는 학생 역할을 한다고 치고 미용실 건물의 관리를 맡기거나 미용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미용사로서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면 나중에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아드님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너희 부부는 내 재산을 신뢰하고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돈을 벌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미용사의 지식과 능력을 키워야 하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미용실 운영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불만스럽게 표정을 지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미용실에서 일하게 된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게도 손재주가 있어서 커팅도 잘 배우고 펌 기술도 빠르게 습득했어요. 그런데 성격을 바꾸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소리도 죽어서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인데 수건을 세탁하고 건조기에 넣으라는 부탁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해야 했어요. 미용실을 나오면 오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했는데 파마액을 찾는 대신 수건을 세탁하고 건조기에 넣으라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빨리 움직여서 아침부터 파마 손님들을 대비해야 했어요. 교정하니까 알아들었고 원장님을 부르라는 지시도 따랐어요. 남편이 미용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는데 동창 며느리는 즐겁게 배웠어요. 미용사 시험에 합격했고 미용실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기꺼이 허락해 주었고 추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미용실을 열거나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평생 고생해야 해요.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쉬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3주년을 앞두고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나는 나이가 있지만 남편이 더 나이가 많아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레스토랑에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전송했습니다. 너무 놀라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브로를 생각해 내가 관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재산 다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고 내가 삶을 즐기며 가족을 키우고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즐겁게 삶을 즐기며 가정을 돌보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더군요. 그건 맞아서 기쁜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되어버려서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내 남편은 마음씨 좋고 인격 좋은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재력도 풍족해서 중년의 복이 터져서 부러워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미용실에서 일을 쉬었어요. 나이가 좀 있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가끔씩 며느리가 예전에 운영했던 미용실에 나가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해요. 미용실에 가면 며느리가 샴푸를 하고 드라이를 해주면서 두피 마사지를 잘하는 점을 보면서 자랑스러워요. 어머님이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말해줘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머님에게 화가 났지만 이젠 이해하게 되네요. 과거에 많이 잘못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많이 용서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께 많이 감사드리는데 며느리는 어떠한 스타일의 드라이를 원하십니까? 저희 예전 동창 출신의 시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시어머니가 될 것을 듣고 당황했고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건물 관리나 자영업에 대해 배우며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복수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분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를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스럽습니다. 저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설거지나 뒷정리는 제가 나서서 하는 편입니다. 장을 미리 봐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제가 미리 준비해서 며느리 고생을 좀 덜 시키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밖에 가끔 둘이 외출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저희 두 사람을 친구 사이로 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며느리와 고부 사이지만 저희 두 사람은 나이가 동갑이니까 뭐 구구절절 변명 안 하고씩 웃고 그런 상황을 넘어가는 저와 며느리입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며느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점검차 들렸습니다. 손님이 많아 보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전 일하다 중간에 요깃거리 할 수 있는 간식을 싸들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출출할 시간일 것 같아서 만두 좀 사왔지. 고맙습니다. 그 전에 의자에 앉아서 샴푸나 한 번 받으세요. 오랜만에 제가 두피 마사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한 번 시원하게 잘해봐.
마음에 들면 두둑하게 내가 팁 줄 생각이 있으니까. 어머, 그거 예전에 어떤 진상이 많이 하던 말 같은데요. 뭐라고 아닌 것 같았는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 나이는 같아 보이는데. 어머님 소리 난발하는 며느리와 절벙찐 얼굴로 보는 미용실 아줌마들 표정을 맑은 날씨에서 즐겁게 웃음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분 좋은 웃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에도 많은 웃음이 있기를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